자,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PCP 그리고 PCP 한 종류의 이제 폴리노멜 커미먼트 그리고 폴리노멜 커미먼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이제 증명할 수 있을지 그 증명으로 바꾸는 어리스메타이제이션 이런 순서로 하게 될 거고, 오늘 배운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플렁크의 기본 요소, 플렁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루프 시스템에 대한 기본 요소가 되니까 그걸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PCP가 뭔지 개념적인 설명만 하고, 이론적인 디테일은 재작년 수업에서 했었는데 올해 수업에서는 할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PCP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MP라는 거 배웠었죠. MP를 배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자, 베리파이어는 뭔가 주어져 있는 X라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어떤 식이겠죠. 뭐 식이 있으면 이거에 해당되는 어떤 만족하는 해가 있다. 이거를 프루버가 그냥 해를 주면 되죠. 어떤 해를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satisfiability 문제다. 그러면 그 불린식을 만족하는 해를 줘서 저를 만족하는 해가 있다. 이런 거를 금방 체크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거는 베리파이어가 폴리노미얼 타임에 걸리는 그런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MP는 저렇게 프로버가 하나만 값을 주면 되고, IP 같은 경우에는 프로버랑 베리파이가 여러 개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버가 랜덤하게, 그 베리파이가 랜덤하게 뭔가 뽑아서 주면 프로버가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줄 텐데, 이걸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인터랙티브 프로퍼리스. 그래서 프로버가 있으면 베리파이어와 여러 번 주고받을 수 있었죠. 여러 번 인터랙션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PCP는 probabilistic checkable proof, 이거 약자고, 얘도 우리가 당연히 베리파이어는 폴리노미얼 타임을 우리가 가정할 거예요. 다른 게 이제 IP랑 비슷한데, PCP도 당연히 얘도 베리파이어가 랜덤을 뽑을 수 있어요. 랜덤을 뽑아서, 원래 이제 IP에서는 랜덤을 뽑아서 주면 프루버가 뭔가 답을 계속 내주는 거였는데, PCP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면 랜덤을 뽑아서 주긴 주는데 그 랜덤이 억세스하는 게 그냥 프로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해답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억세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랜덤이 그냥 억세스하는 게 아니라 오라클 억세스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프루버가 IP에서는 프루버랑 베리파이가 계속 인터랙션 했었는데, 이 PCP에서는 프루버가 뭔가 프루프를 하나 만들고, 근데 이 프루프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루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베리파이어는 그러면 이 프루프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루프 사이즈가 익스포넨셜 사이즈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여기서 뭐 몇 번째 위치에 점의 프루프가 얼마인지, 그러면 뭔가 그 값을 갖고 올 거고, 또 몇 번째 값이 얼마인지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프루프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랜덤하게 찍어서 봤더니 뭔가 만족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PCP예요. 그래서 IP랑 다른 점이 있다면, IP에서는 프로버한테 뭔가 랜덤이 올라오면 프로버가 그거에 맞게 어댑팅을 해가지고 뭔가 계속 답을 줄 수 있는데, PCP에서는 랜덤이 오기 전에 뭔가 프루프라고 하는 게 고정이 돼 있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고치기가 좀 더 어려워요. 프로버 입장에서는 뭔가 리스트릭션이 더 강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프로버가 프루프를 저렇게 내놓고 베리파이어가 어떤 특정한 위치의 프루프 값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프로버가 프루프 전체를 내보낼 수가 없겠죠. 베리파이한테 너무 크니까. 그래서 프루프를 줄여놓을까. 해치 값이나 커밋먼트라든지 이런 값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프루프의 어떤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베리파이어가 프루버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프루버가 대답을 해주는데 그게 앞에서 만들었던 프루프에 대응돼서 맞다는 걸 설명하는 식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프루버가 큰 프루프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베리파이는 그 위치에서 랜덤하게 찍어서 뭔가 이 프루프가 맞는지 체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PCP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PCP는 사실은 이제 되게 이것도 넓은 범위인데, 데피니션을 따져보면 PCP 베리파이어 for language L, PCP도 당연히 completeness랑 soundness가 있겠죠. 그래서 with completeness랑 completeness C라고 그러고 soundness를 S라고 하면 IP랑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PCP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클 probabilistic polynomial time algorithm verifier such that completeness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되냐면 똑같죠. 모든 X in language L가 맞는 것들이죠. 맞는 것들인 경우에는 프루프가 있어야죠. 프로버가 베리파이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프루프가 존재해서 probability VL 파이 X, X가 있었고 베리파이어는 이제 랜덤을 찍어가지고 프루프에서 일부를 억셉하겠죠. 그래서 그 랜덤을 아무렇게 찍어가지고 랜덤을 주고 찍어서 베리파이가 이 프루프랑 인터랙션을 막 했더니 이게 억셉트 될 확률이 컴플레인스 C 이상이다. 그런 것과 사운드니스는 거꾸로 모든 랭귀지 X, L에 속하지 않는, 우리 tilde로 쓸게요. 가짜. X는 지금 L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운드니스는 프루버가 이거에 합당한 프루프를 못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프루프, tilde, 가짜 프루프에 대해서 VL 파이 tilde X 로우가 S보다 작다.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노테이션을 좀 보면 이제 요 위에 보면 VL 베리파이어죠. 베리파이 위에 이제 우리가 위첨자를 이렇게 쓸 텐데, 얘를 보통 이제 오라클이라고 얘기해요. 오라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VL이 베리파이어가 저 파이랑 일이랑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이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IP 같은 경우에는 프루프라는 게 하나의 그냥 스트링이었죠. 값이 넘겨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프루프라고 하는 걸 값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오라클, 함수, 뭔가 계산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리파이어가 뭔가 내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그런 오라클을 받아가지고 걔랑 이제 통신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라클 랩을 다 뜯어보면 좋겠지만은 너무 크니까 못하고 오라클한테 몇 개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이런 대답이 계속 나오거나 이걸 체크한다는 거. 그래서 인터랙티브 프루프랑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그냥 프로버가 베리파이랑 인터랙션 하는 거고, PCP는 프로버가 뭔가 오라클이라는 걸 만들고 그거랑 베리파이랑 통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PCP를 가지고 하면 PCP가 사실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보다 더 큰 문제를 계산할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 사실은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인터랙티브 프루프,
RP 같은 경우는 P 스페이스 문제를 다 커버했었죠. 즉 폴리노미얼 사이즈에 있는 그런 튜링 머신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인터랙티브 프루프로 우리가 베리파이어를 폴리노미얼 타임에 다 체크할 수 있었어요. PCP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가 뭐냐면 non-deterministic exponential time. non-deterministic exponential time은 우리가 P, NP는 알죠? P는 폴리노미얼 타임이죠. 그렇죠? 폴리노미얼 타임이었고, 그 다음에 NP는 non-deterministic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에 체크할 수 있던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타임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타임이에요, 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게 P 스페이스죠. P 스페이스는 사이즈, 그렇죠? 스페이스, 사이즈가 폴리노미얼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게 사이즈를 우리가 아무리 이터레이션 해봤자 익스포넨셜 사이즈면 다 이터레이션 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 n개의 스페이스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지의 수가 이 n승이잖아요. 익스포넨셜 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non-deterministic exponential time이 더 커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 확실한 건 우리가 이게 등호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어디가 등호고 어디가 속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P랑 NEXP가 다른 건 알겠는데 어디가 등호인지는 잘 몰라요. 등호가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PCP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PCP를 구현하는 방법.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하나의 방법이 이렇게 되죠. 프로버가 뭔가 프루프를 만든다고 그랬죠. 프루프를 쭉 만들어 놓고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이 안에서 이제 여기 여러 값들이 있는데 프루프 안에는 이 값을 랜덤하게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여기를 읽어보고 여기를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프루프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뭐 익스포넨셜 사이즈. 그래서 이거가 만약 n이라고 치면 실제로 베리파이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은 로그 n 시간밖에 없어요. n이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익스포넨셜 사이즈고 그래서 폴리노미얼이 된다면 로그 n 한번 물어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머클 트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머클 해시 트리. 그래서 머클 해시 트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여기 n 개의 값이 있으면 이렇게 n 개, 뭐 2에서 8개로 치면 2개씩 해싱을 하는 거죠. 해시를 하고 또 이거랑 이거랑 해싱을 하고 해시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랑 해싱을 하고 해시를 하고 요거랑 해시를 하고 그래서 나온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루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머클 트리 해시 트리를 만들어요. 여기는 이제 뭐 x1, x2 해서 xn까지 쭉 있겠죠. 그래서 프루버는 베리파이어한테 이 루트 값을 전해주는 거죠. 전달을 해줘. 루트는 사이즈가 작죠.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는 베리파이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베리파이가 읽고 싶은 건 뭐냐면 저 n개 중에 하나를 다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리파이가 루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게 오라클인 거죠. 오라클이지만 실제로 읽는 건 루트만 읽는 거고 얘가 이제 읽을 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 값이 얼마냐? 요 값이 얼마냐? 그러면 x1을 넘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x1을 넘길 때 저게 맞는지, 그러니까 저게 진짜 처음에 만들었던 저 x1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x1을 주면서 값을 주면서 코패스도 같이 줘요. 코패스라고 한 건 뭐냐면 x1의 반대쪽에 있는 것들, x2, 요 값들, 이 세 값을 주시고 곱셈으로 된 값을. 그러면 x1과 x2를 해치하면 우리가 첫 번째 h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첫 번째 h랑 녹색이랑 또 해치하면 또 위에 있는 해치값을 구할 수 있고, 또 위에 있는 해치값이랑 오른쪽에 있는 녹색이랑 해치하면 그러면 루트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머클 해시 추리를 패스를 따라가면서 쭉 로그 한 번만 따라가 보면 최종 계산한 게 루트랑 같은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1이랑 코패스를 주면 베리파이어가 저거를 따라가면서 해칭을 해가지고 그게 처음에 받았던 루트와 같은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1이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머클 추리를 만들 때 들어갔던 x1인지 체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또 예를 들어서 뭐 세 번째를 물어본다. 그러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값 x3랑 거기에 해당되는 코패스를 또 주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x3가 여기 있으니까 얘랑 x4가 코패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코패스, 여기 있는 값이 코패스. 이렇게 서로 반대쪽에 있는 거. 그래서 서로 반대쪽에 있는 거랑 해칭해가지고 탑까지 올라가 보면 루트가 나온지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x3가 정말 처음에 루트로 만들었던 저 머클 해시 추리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베리파이어 시간을 따져보면 베리파이어가 한 번 물어볼 때마다 연산을 몇 번 해봐야 돼요? 체크해 보려면 x돈을 받으면 로그 시간이 걸리겠죠? 로그다. 왜냐하면 머클줄이 로그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시간은 로그 n이 걸리죠. 이걸 뭐 10번 하든 100번 하든 뭐 100 로그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로그 시간에 루프를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IP랑 다른 점이 IP에서는 그냥 물어보면 답을 받았죠. 프로그램. 그런데 PCP에서는 물어보면 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정말 처음에 오라클 만들었을 때 프루프 그게 맞는 건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머클 트리도 있고 뭐 또 다른 형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볼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쓰이는 PCP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IOP가 있어요. IOP,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로프. 저 PCP가 보면 프로버가 던져준 게 뭐였어요? 프로프였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어요? 오라클이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베리파이어가 오라클에 계속 질문하면 오라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PCP에서는 오라클 한 번만 던져줘요. 프로버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PCP랑 인터랙티브 프로프랑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프로버가 한 번만 오라클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자, 한 번 오라클 던져줬어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가 또 랜덤을 줘요. 인터랙티브 프로프처럼. 그러면 또 다른 오라클을 던져주고 또 랜덤을 던지면 또 다른 오라클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이 오라클에 대한 체크는 내가 베리파이가 오라클 억세스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프로프랑 PCP랑 합쳐진 걸 우리가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로프라고 IOP.
그럼 이제 이 IOP라는 개념은 있는데 실제로 이런 IOP를 어떻게 활용해서 뭔가 쓸만한 IOP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쓸만한 IOP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포즈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폴리노미얼이에요.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IOP를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예요. 폴리노미얼 IOP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이거를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저걸 활용하는 방식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이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버가 뭔가 IOP를 던지는데 뭘 던질 거냐면 폴리노미얼을 던질 거예요. 폴리노미얼을 던지면 폴리노미얼은 근데 되게 커요. 엄청 큰 거예요. 익스포넨셜 사이즈가. 그럼 베리파이어는 뭐 또 랜덤을 던질 수 있고 그러면 얘가 또 다른 폴리노미얼을 던지고 또 랜덤을 던지면 또 다른 폴리노미얼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걸 받으면 베리파이어가 사실 원하는 건 뭐 이런 걸 원하고 싶은 거예요. fx가 gx 곱하기 hx냐 이런 걸 체크하고 싶은 건데 체크할 수가 없죠. 너무 커서 걸려서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뭔가 이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에 랜덤을 이제 물어보죠. 랜덤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파 똑같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알파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f에다가 알파를 x자리 알파를 넣으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라클이 대답을 해주겠죠. 오케이 그 답은 f 알파이고 근데 이게 f 알파가 진짜 맞는 건지 fx를 보냈는데 물론 이제 fx라고 하는 걸 우리가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커밋먼트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뒤에서 볼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볼 것 같고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를 봐서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로 해서 날라올 텐데 이 폴리노미얼 커밋먼트에 해당되는 폴리노미얼에서 fx 자리에 알파를 넣은 게 맞는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루프도 같이 보내줘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고 그래서 폴리노미얼 커밋을 하고 뭔가 오라클 같은 걸 던져주고 베리파이어한테 그럼 베리파이어가 알파 값이 얼마냐 물어보죠. 그러면 f 알파가 얼마냐고 알려주면서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같이 보내줘요. 그러면 베리파이가 제가 체크하겠죠. 체크해서 f 알파라고 하는 게 아까 커밋한 그런 폴리노미얼에 대한 정당한 계산이구나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f 알파, g 알파, h 알파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체크해 볼 거냐면 f 알파가 g 알파 곱하기 h 알파랑 같은지 체크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굉장히 커요. 엄청 크다면 그런데 알파를 랜덤하게 딱 찍어서 저렇게 해서 했더니 맞았어요. 우연히 맞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근데 우연히 맞을 확률이 되게 낮겠죠. 그렇죠? 뭐 뒤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런 식으로 해도 된다. 즉 이렇게 fx가 gx 곱하기 hx가 아니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이 10이 우연히 맞을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 알파를 랜덤하게 집어넣어도 밑에 게 만족한다면 원래 fx가 gx 곱하기 hx다. 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폴리노미얼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IOP는 실질적으로 이제 개념적으로는 오라클 던진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폴리노미얼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우리가 남은 게 뭐냐면 그러면 저런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폴리노미얼 오라클을 어떻게 만들지? 첫 번째 폴리노미얼 IOP를 어떻게 만들지? IOP를 어떻게 만들지? 또는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두 번째, 이런 폴리노미얼 알파가 있다고 쳐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제너럴 문제, 임의 문제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폼책 프로토콜 배웠었죠? 폼책은 합이 얼마다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어요? GPR 시스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계산에 대해서도 썸책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폴리노미얼 RP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증명하는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제너럴라이즈된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IOP를 가지고, 폴리노미얼 IOP를 가지고. 그래서 폴리노미얼 IOP, 폴리노미얼 커뮤니티 관련돼서는 우리가 카테 KGZ 10 카테 폴리노미얼 커뮤니티를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다크 폴리노미얼 커뮤니티를 배울 거고, 그리고 프라임 폴리노미얼 커뮤니티를 배울 거고.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이피션트한 거는 카테 폴리노미얼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카테 폴리노미얼이 가장 이피션트하고 대신 카테 폴리노미얼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사전에 뭔가 키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다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키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피션트한데 좀 카테보다는 좀 느리고 증명의 사이즈도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빠른데, 그리고 얘는 퀀텀 리지스턴트 돼요. 포스트 퀀텀이에요. 그래서 퀀텀 머신, 양자 기계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 패시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얘의 단점은 이제 증명의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중에 볼 거고, 오늘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제너럴라이즈 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게 어리스메타이제이션을 볼 거예요. 요거를 보고 이제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뭔가 뭐 수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리스메타이제이션은 폴리노미얼 커뮤니티를 가지고 폴리노미얼 IP를 가지고 특정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까? 그거를 볼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정말로 제너럴한 문제, 서킷 리프레젠테이션 이라고 할게요. 제너럴 문제로 바꾸는 방법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제너럴 문제로 바꾸는 게 뭐가 있냐면 소닉이 있고 말린이 있고, 논문 제목이에요 다. 그다음에 플렁크가 있어요. 다 2019년도에 나온 논문들이고, 순서도 소닉, 말린, 플렁크 이렇게 순서를 놓고,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아마 이쪽을 보고 플렁크를 볼 거예요. 플렁크가 가장 이피션트 하기 때문에 플렁크를 보고, 또 플렁크를 써서 일반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뮤니먼트, 폴리노미얼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얘기는 폴리노미얼 커뮤니먼트가 있으면 이 플렁크랑 결합해서 임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피션트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플렁크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어리스메타이제이션을 먼저 좀 특별한 문제들,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하는지 볼 계획. 그러면 어리스메타이제이션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리스메타이제이션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뭔가 좀 확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폴리노미얼이 있어요. fx라는 폴리노미얼이 있는데 얘는 정의가 어떤
작은 셋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H는 뭐 보시는 저 조그만 그런 데서 정의되어 있는 거고,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fx를 좀 더 넓은 범위로. 그 예를 들어서 fx가 뭐 정수에서 정의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실수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2다. 근데 x가 정수다. 그러면 뭐 1,3, 2,4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그래프가 쭉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점점점점 이렇게 찍히는 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x를 실수로 확장할 수 있죠. 실수로 확장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이걸 더 확장할 수도 있죠. x를 복수 계속 도메인이라는 걸 확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이 f라고 주어져 있는 fx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도메인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증명하는 용도로 쓸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폴리노미얼에서 알 수 있는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팩트 1. 자, 첫 번째 h가 f의 서브셋이라고 해요. 부분집합이라고 치고 부분집합에서 사실은 h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f의 원소들 멀티컬티브 서브그룹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즉 이 H 안에 있는 H는 F의 부분집합이면서 H 안에 있는 원소들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인버스도 있고 항동원도 있고 한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의 개수, H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우리가 스몰 h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원을 생각하고 처음에 여기였는데 곱했더니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해가 되는 그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h인 거죠. h 곱한다는 게 여기가 x고 여기는 x 제곱이고 x 3승 4승 복소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컴플렉스 넘버에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모아놓은 그런 폴리노미얼을 생각해요. zhx 얘는 뭐냐면 알파는 요 h에 들어있는 모든 알파들에 대해서 다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zhx라고 하는 거는 알파들을 근으로 가지는 폴리노미얼이죠. 그렇죠? 이 값은 얼마일까요? 이 값은 x의 h 빼기 1이다. 맞아요? 자, 얘의 근은 어떻게 돼요? 얘의 근, 루트. 루트는 몇 개예요? h개죠. h개고 그 다음에 근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오메가예요. 그럼 두 번째 근은 얼마예요? 오메가 h가 1이면 두 번째 오메가 제곱도 근이고 오메가 3승도 근이고 오메가 4승도 근이고 오메가 h 빼기 1도 근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오메가 h도 근인데 오메가 h는 얼마? 1이죠. 그래서 1로 돌아오죠. 당연히 1도 근이고 뭐 다른 걸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2h는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xh 1 이런 거에 그는 h개고 그 다음에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러면 원주 상에 있는 포인트들이죠. 복소수를 따져.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뭔가 h계를 가지는 그런 폴리노미얼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을 h계 근을 가지는 폴리노미얼이 저렇게 되는데 실제로 저게 xh-1이라는 폴리노미얼을 인수분해 놓은 게 왼쪽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요런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시작해도 돼요. xh-1 저거에 대한 근은 hk 스몰 hk가 있다. 자, 그러면 이 zhx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은 zhx란 폴리노미얼은 h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x자리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x에다가 뭐 오메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zh 오메가는 얼마예요? 0이죠. 오메가 제곱을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베니싱 폴리노미얼 on h. 그래서 h는 뭐 어떤 점을 넘어도 z, h, 알파 값은 0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해가 h 집합이니까. 그리고 이 h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어떤 거냐면 오메가 0, 오메가 1 해서 오메가 h 빼기 1 이런 거죠. 자, h는 자, 요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건 자, 이런 걸 하고 싶어요. z, h의 베타 이거를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시간? 원래 그냥 우리가 계산하면 zhx는 x 빼기 알파의 곱이었죠. 그렇죠? 차수가 h가 되는 차수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베타의 h 빼기 1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베타의 h 빼기 1은 어떻게 계산해요? 베타 h 쓰면 어떻게 계산해요? 몇 번만 우리가 곱하기 하면 돼요? 로그 h만 하면 되죠. h를 비트로 나타내고 나서 제곱 하면 쭉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로그 h만에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왜 저 로그 h가 중요하느냐? 베리파이어가 나중에 계산할 거야.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로그 시간이 걸리게 만들 거예요. 폴리노미얼을 계산하는데 로그 시간 만에 계산하고 싶은 게 베리파이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팩트 1이고 팩트 2. P에다 우리가 감마를 넣었더니 0이 나왔어요. 폴리노미얼에다가 뭔가 감마를 넣었더니 0이에요. 그러면 PX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은 감마를 근으로 갖춘다. 맞아요? 당연한 얘기죠. X자리에 감마를 넣어서 0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보통 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을 가져요. 그러면 PX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감마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몫이 있겠죠? 몫을 P tilde X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맞죠? 그렇죠? 이게 당연히 팩트란 거예요. 그래서 PX의 감마를 넣을 때 0이 나오면 우리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를 끄집어낼 수 있다.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없고. 그러면 이거의 최고차항은 어떻게 될까요? 디그리. 와 P tilde X의 디그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 작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1을 빼면 P tilde X가 되겠죠? 왜냐면 X 마이너스 감마가 빠져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x라고 하는 폴리노밀이 h에서 0, 즉 h에 있는 모든 값을 집어넣었더니 다 0이 나왔다. 즉 p 알파를 넣었더니 0이다. 모든 h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px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빼기 1, x 빼기 오메가, x 빼기 오메가 제곱, x 빼기 오메가 h 빼기 1, 그리고 p tilda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얼마였어요? 우리가 심플하게 g, h, x로 썼죠. 물론 x, h-1승인 그런 폴리노미얼이고 곱하기 p tilda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디그리가 px랑 p tilda x의 디그리 차이가 어떻게 되죠? 여기 얼마를 빼면 되죠? 네, 스몰 h. 왜냐면 zhx가 사실은 xh 빼기 1입니다. 뭐 별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잘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팩트. 두 개의 서로 다른 다항식을 한번 봅시다. 다항식. 그래서 이때 차수는 디그리는 d라고 치고 두 다항식은 두 폴리노미얼은 최대 몇 개 점에서 만날까요? fx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있고 gx라는 폴리노미얼이 있어요. 근데 얘는 둘이 서로 달라요. 다른데 디그리가 d예요. 최고차이. 그러면 얘는 몇 개 점에서 서로 같아질 수 있을까요? 최대 d겠죠. 왜냐하면 fx 빼기 gx가 0이 되는 그런 x 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d개예요. 물론 최고차이 사라져버리면 d-1가 될 수도 있고 d-2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 d개죠. 그래서 fx 빼기 gx의 차수만큼 만나는 점을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으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 예를 한번 볼까요? D차 다항식 fx랑 gx가 있는데 자, 우리가 fx, gx가 가질 수 있는 도메인이 차수가 지금 D차죠. 근데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점이 100D개가 있다고 쳐봐요. 100D개의 점이 있어요. 즉 점은 P1부터 P100D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럴 때 FPI랑 GPI가 서로 같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D개의 점에 대해서는 0이 될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죠. 근데 가능한 점의 개수가 100D개죠.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게 100D개인데 그 중에서 D개는 같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100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뭐 P1부터 100대로 되어 있지만 저 안에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은
뭐 100분의 1보다 더 작은 값이 될 거고. 저 안에 100개, D개 근이 다 있으면 그러면 확률이 100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팩트 1, 2, 3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한 걸 한번 IOP를 가지고 뭔가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뭘 해볼 거냐면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어썸션. 우리는 폴리노미얼만 쓸 거예요. 프로버는 언니 디그리 D인 폴리노미얼만 쓸 거예요. 폴리노미얼 외에는 안 쓸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문제. 챌린지. 자, 폴리노미얼 F가 있어요. 얘는 필드 값을 주면 어떤 필드 값을 리턴하는 그냥 방식이고, 얘 디그리는 당연히 D고, 얘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그리는 뭐 100분의 F보다는 작다라고 그냥 가정할 거예요. 사실 뭐 없어서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뭐 저렇게 치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모든 알파인 H에 들어있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F 알파가 0. 저걸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fx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있는데 거기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물론 그 알파는 h라고 하는 서브그룹 안에 있는 거고 전에 있는 점을 집어넣으면 다 0이다. 저거를 좀 이피션트하게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베리파이어가 모든 점을 다 넣어서 계산해보면 되죠. 그러면 시간이 h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저 시간을 로그 h로 줄이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프루버는 fx를 인수분해요. zhx랑 gx로.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fx가 모든 알파점, h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zhx가 0이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묶여 나올 거고 나머지 몫을 gx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gx로 나누고 나서 그러면 여기 gx의 디그리는 어떻게 되죠? d-h겠죠. d-h. 그러면 이 d-gx를 오라클로 주는 거예요. gx를. 정말로 gx를 다 보내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폴리노미얼 퍼미먼트를 쓸 텐데 여하튼 지금은 이제 오라클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gx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오라클을 보냈어요.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베리파이어는 GHX가 뭔지는 알아요. 뭐죠? X의 H 빼기 1이죠. 그렇죠? 이 폴리노미얼은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H 사이즈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전부 다 로그로 표현되니까. 자, 그럼 베리파이어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랜덤 하나 선택을 해요. 랜덤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물어보겠죠. R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인지 물어보겠죠. 그러면 오라클이 대답을 해주겠죠. 이 값은 GR이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알고 있는 게 fx가 ghx 곱하기 gx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죠? 음, 이걸 정확하게 더 하려면 gx분의 fx도 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fr이란 gr을 다 받아야 돼요. 다 받고, 그다음 베리파이는 요 관계식은 원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거 원래 알고 있는 거라서 베리파이가 뭘 체크하냐면 받은 fr과 gr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z, h, r을 계산할 수 있죠. 베리파이어가. 왜냐면 r에 h 빼기 1승이니까 이건 로그 h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z, h, r을 계산해서 이 값이 같은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만족을 한다. 물론 요 fx에 대한 커미먼트는 사실 양쪽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알고 있는 거. 커미먼트. fx에 대해서는 프로버랑 베리파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fx가 알파점에 대해서 다 0이라는 걸 이제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fx가 실제로는 0이 아니었다. 사운드니스 에러는 얼마일까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당연히 fx가 알파에 대한 모든 점에서 0이면 저렇게 나올 건데, 저게 아니었는데 우연히 저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사운드니스는 어떻게 될까? 즉 어떤 f tilde x가 있어서 얘를 억지로 이제 이렇게 h, z, hx 곱하기 gx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는 알파 대에서 0이 아닌데, 뭐 이메일 거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되겠지만, 즉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사실은 만들고 싶은 건데 사실 아니겠죠.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는 사실 f tilde 오메가 i 값이 f 오메가 i 값이랑은 서로 다를 거예요. 원래 얘 값은 0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심플하게 f tilde x가 fx인데 모든 x가 여기 속하지 않는 것들, 여기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해보면 사실 100분의 1 정도 나올 거예요. 100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는 정도 보고. 자, 뭐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두 번째 좀 특별 한번 봅시다. 챌린지 2. 자, 우리가 하려는 EF는 아까랑 동일해요. 다 디그리는 D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건 F가 물림 펑션이다. H에 대해서. 즉 H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F가 나올 수 있는 값이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 왜 보고 싶은 그런 걸 증명을 하고 싶어. 즉 모든 알파인 H에 대해서 F 알파는 0 아니면 1이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럼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겠죠.
우리가 하는 건 요걸 알고 있죠. F 알파 곱하기 F 알파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알파는 H 안에 들어있는 원소이고 저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fx가 알파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라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 게 0이든 뒤에 게 0이든 둘 중에 하나 0이 되겠죠. 이건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f 알파가 0이든지 1이면 이거 하나 생각하니까 f 알파가 0 또는 1이면 f 알파 곱하기 f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거겠죠. fx 곱하기 fx 빼기 1이라고 하는 폴리노미얼 생각합니다. 이런 폴리노미얼. 저런 폴리노미얼에다가 우리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zhx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몫이 생기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죠? 몫이 생길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 몇 차예요? fx는 차수가 D차. 얘는 D차. zh는 h차. 그러면 gx는 ed 마이너스 h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몫이 ed 마이너스 h차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px랑 p랑 프로그램 베리파는 사실 fx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폴리노미얼을 서로 알고 있는 거고 이 오라클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도 얘가 줄 때는 fx라는 오라클과 gx라는 오라클 다 줘요.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라클이야 둘 다. 오라클을 주는 거고 자, 베리파이어는 랜덤 하나 뽑아요. 오라클 액세스를 위해서. 그 다음에 물어보겠죠. 여기 x에 r 집어넣는 거랑 gx에 r 집어넣는 게 얼마인지 각각 물어보겠죠. 그러면 답이 리턴이 되겠죠. f 알파, f r이 얼마다. g r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럼 이제 베리파이는 뭐만 체크하면 돼요? f r 곱하기 f r 빼기 1 값이 z h r 곱하기 g r과 같은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아닌데도 얘가 저렇게 오른쪽 이런 오른쪽처럼 GHX 곱하기 GX가 아닌데도 우연히 통과될 수도 있겠죠. 이 식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사운드 인셀을 한번 잠깐 계산해 보면 우리가 프루버가 F tilde X라고 하는 걸 뽑아가지고 요걸 내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줘가지고 그러면 우연히 probability F tilde X F tilde X는 당연히 fx 곱하기 fx 빼기 1이 아닌 그런 폴리노미얼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r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식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같아질. 이 확률이 얼마예요? 이 확률은 자 전체 필드 가질 수 있는 필드 사이즈분의 우연히 같아지는 거 해가 몇 개냐는 거죠 결국. 그렇죠? 해가 몇 개냐. 자 F tilde R 이거 지금 차수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 차수. 2D죠? 저 차수가. fx가 D고
fx 빼기 1도 2d가 차수가 되겠죠. 물론 fx의 차수가 뭐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2d이기 때문에 우연히 같아질 수 있는 점의 개수는 2d개. 이 정도가 같아질 수 있는, 우연히 같아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겠죠. 가질 수 있는 점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럼 우연히 같아질 확률은 그냥 작은 거고, 뭐 가질 수 있는 점의 개수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뭐 우연히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식을 저렇게 불린 식으로 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훨씬 더 제너럴한 걸 우리가 보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폴리나 커미먼트가 있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다른 걸 할 텐데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봅시다. 팩트. 또 당연한 거예요. 다 아는 거. for all a가 0이 아닌 ab에 대해서 디그리 fx가 디그리 f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디그리는 어떻게 될까요? x 자리에다 ax 플러스 b를 집어넣으면 디그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네. 당연히 같은 거죠.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팩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를 해요. 이 문제는 챌린지 3. 자, F가 주어져 있어요. 폴리노미얼이 주어져 있고 디그리는 D예요. 자, 뭐냐면 F가 우리가 심하기를 evaluate 피보나치 시퀀스를 이발리에이션 할 수는 폴리노미라고 할 거예요. H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 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크하고, 물론 이제 모두 피해서 또 데크는 거고. 자, 무슨 얘기냐면 F1 값은 그냥 1이라고 치고, F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F 오메가 0이죠. 이건 1이라고 치고, F 오메가 1은 1이라고 치고, F 오메가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피보나치 시퀀스를 앞에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게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고, F 오메가 3은 3이 되고, F 오메가 4는 5가 되고, F 오메가 5는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폴리노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쭉쭉쭉 갔더니 F 오메가 n-1 값을 계산했더니 이게 B더라. 물론 이제 모두 P 세상에서 이거를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피보나치 시퀀스로 계속 계산해서 마지막 걸 계산했더니 그게 B더라. 이거를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증명할까? 물론 저거를 베리파이가 다 계산하면 되겠죠. n번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n번 계산하지, h번 계산하면 n번 계산하면 되는데 로그가 h 타입에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f 오메가 i 플러스 2는 뭐랑 같아요? f 오메가 i f 오메가 i 플러스 1 이거랑 같죠. 피보나치 시퀀스. 우리가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인 거죠. 이렇게 되는 함수고, 그 다음에 또 조건 있죠. f 오메가 제로, 즉 1. 이 값은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f 오메가 1승은 1. 이것도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건 f 오메가 n-1이 얼마라고? b. 이걸 보이고 싶은 거죠. 앞에 문제보다는 좀 더 어려워졌죠. 좀 더 제너럴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하튼 이런 점화식을 어떻게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리먼트 어리스메타이제이션 써서 이피션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 오메가 I 플러스 2 빼기 F 오메가 I 플러스 1 빼기 F 오메가 I는 얼마? 0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x n승 빼기 1은 0이 되는, 즉 오메가 n승은 이렇게 되는 이런 오메가인 건 알고 있죠. 자, H 안에 있는, 그러니까 라지 H 안에 있는 그런 하나의 원소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 오메가 제곱 곱하기 오메가 I F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I 여기 F 오메가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냥 지수로만 좀 바꾼 거예요. 여기서 오메가는 뭐예요?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값이죠. 정해져 있는 어떤 숫자예요. 숫자라고 상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죠. F 오메가 제곱. 자, 모든 i에 대해서죠. 그렇죠? 모든 오메가 뭐 1승, 오메가 2승, 3승 모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알파로 쓸게요. 오메가 i를 F 오메가 알파 F 알파는 0인데 알파는 어떤 거냐면 H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H 안에 뭐가 있냐면 오메가 0승부터 시작해서 오메가 n-1승이 쭉 들어있는 거 있죠. 그렇죠? 전에 들어있는 알파인데, 자, 요 식이 사실은 어디까지만 성립해요? i가 얼마일 때까지만? F 오메가 n-1 빼기 F 오메가 n-2 빼기 F 오메가 n-3 요거까지만 하죠. 넘어가면 안 되죠, 더 이상. 그렇죠? 왜냐면 F 오메가 하면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요건 안 돼요. 그러니까 i는 최대 얼마까지? n-3까지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중에서 뭐는 빼야 되냐면 오메가 n-2랑 오메가 n-1은 빼야 돼요. 그때는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두 개는 뺄게요. 이 두 개는 뺀 나머지. 그러니까 피보나치 시퀀스를 쭉 쓰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요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여러 개 있을 텐데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고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두 개는 빼고 뺀 나머지 즉 오메가 0승부터 오메가 n-3승까지만 가는 거예요. 시퀀스가. 오메가 n-3을 넣으면 실제로 오메가 n-3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식인데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알파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는 그런 걸 만족해야 될 거고. 자, 그럼 이걸 다시 좀 써볼게요. 이걸 다시 쓰면 얘는 지금 이미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온 거죠. 물론 알파는 h 빼기 오메가 n-2 오메가 n-1 그 뺀 구간에 있어서 즉 우리가 f 오메가 제곱 이제 알파 대신 x라는 변수를 쓸게요. 이렇게 쓰면 얘는 뭔가 z, h, x 이걸로 나눠 떨어져야 될 것 같죠? 두 개 빼고, 그렇죠? 두 개는 안 되고 두 개만 빼고
자, 두 개를 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두 개에 해당되는 x 빼기 오메가 n-2 x 빼기 오메가 n-2 요건 뺀 나머지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앞에 거를 보면 요 뒤쪽에 앞에 거를 보면 얘는 근이 몇 개 뭐뭐가 있는 거예요. 저게 0이 되는 경우는 x가 오메가 1로 오메가 0승이고 오메가 1승인 경우 오메가 2승인 경우 시작해서 오메가 n-3승까지요. 왜냐하면 오메가 n-2가 되면 약분되는 거예요. 이 값은 실제로는 ZHX라고 하는 게 x-오메가 0. x-오메가 n-1 이거 나누기 x-오메가 n-2 x-오메가 n-1 그래서 요거는 약분되어 버리고 요만큼만 근을 가지는 그런 폴리노미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런 식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위에서 썼던 f 오메가 제곱 알파 f 오메가 알파 f 알파 0 이런 거를 고정한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식이 이제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 거 끝났고 두 번째 거 오메가 f 오메가 제로는 1이어야 되고 f 오메가 1승도 1이어야 되고 f 오메가 n-1은 b여야 되고 모두 b에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폴리노미얼로 나타내야 되겠죠. 우리가 세 개를 나타내야 됩니다. f1도 1이 0, f 빼기 1은 0이고 f 오메가 빼기 1도 0이고 f 오메가 n-1 빼기 b는 0이고 요 세 개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거를 만족하는 이제 다른 어떤 폴리노미얼을 만들까요? b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b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b에다가 오메가 n-1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그런 폴리노미얼을 만들 거예요. 그런 bx. 자, 얘는 몇 차식일까요? 네, 2차식이죠. 점 3개를 재는 거니까. 얘는 2차식. 실제로 뭐 여러분이 만든다면 bx는 라그랑지 폴리노미얼 한 번 만들면 되겠죠. 1 빼기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n-1 그러니까 빼기 오메가 빼기 오메가 n-1 더하기 그 경우는 b. 이렇게 점이 1 오메가 n-3잖아요. 3개. 그래서 1일 때는 첫 번째 것만 이쪽 것만 0이 아니고 남은 데는 0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 1을 넣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 돼서 이거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1을 넣으면 1 넣으면 분자 분모가 약분돼서 1이 되죠.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x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것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이게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도 0이 나오고 세 번째 것도
중간 것만 오메가 넣어서 분자분모 약분돼서 1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 n-1승을 집어넣으면 오메가 n-1승 여기 0 나오고 여기도 0 나오고 여기만 분자분모 약분돼서 1이 나와서 앞에 b가 있으니까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을 bx 이걸 보면 2차식이죠. 그래서 저렇게 2차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저렇게 2차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2차식이고, 우리가 또 이제 dx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dx는 뭘 할 거냐면, 이건 지금 우리가 x가 1일 때랑 오메가일 때랑 오메가 n-1 세 개의 점이죠. 세 개의 점에 대해서 0이 되도록 x가 1일 때랑 오메가일 때랑 오메가 n-1일 때 이 세 개 점에서 0이 되는 그런 폴리노미얼을 D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fx 빼기 bx를 하면 자, 이 경우에 요 폴리노미얼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 빼기 b1은 얼마가 될까요? f1이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b1은 얼마예요? 1이죠. x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f 오메가 빼기 b 오메가는 얼마예요? 얘는 얼마라고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죠? 바운드를 1이라고 했죠. b 오메가는 1이죠. x다가 오메가 n승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 오메가 n 마이너스 1은 이 값은 b, 얘는 b. 그래서 다 어떻게 돼요? 0이 나오죠. 다 0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 나오는데 요 세 점에 대해서 0이 나오죠. 그렇죠? 세 점에 대해서 0이고 얘는 디그리가 어떻게 돼요? fx 빼기 bx의 디그리는 fx가 d죠. 얘는 2차식이죠. bx는 2차식이죠. 우리가 2차식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d차식 빼기 2차식은 d차식이죠. 그냥 d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얘는 그래서 x가 1일 때도 0, 오메가일 때도 0, 오메가 n-1일 때도 0이죠. 즉 dx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dx가 x 빼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오메가 x 마이너스 오메가였으니까. 그리고 뭔가 몫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3차식이고 G'X는 몇 차식일까요? 네, D 빼기 3차식이겠죠. 3차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했냐면 식을 두 개를 구했어요. 식을 하나 구했고 위에서도 식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폴리노멜이 fx도 있고 bx도 있고 dx도 있고 gx도 있고 g'x도 있죠. 그렇죠? 근데 dx 같은 경우는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저건 그냥 베리파이어 계산할 수 있어요. 저 정도는. 그렇죠? 3차식은 뭐 그냥 컨스탄트 계산할 수 있고 bx는 2차식이죠. 저것도 베리파이어 계산할 수 있죠. 저거 뭐 굳이 프로브가 안 줘도 돼요. 베리파이어 다 계산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베리파이한테 줄 거는 사실은 gx랑 g'x만 주면 돼요. 주면 되고 bx가 그러니까 베리파이어가 bx랑 dx는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2차식, 3차식이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내줄 거냐?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프로버가 g랑
G'을 여기에 맞게 계산해서 다 줘요. 오라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F에 대한 커미먼트도 이것에 대한 것도 다 주긴 하겠죠. 오라클 자체는. 요거를 쭉 줘요. 오라클을 주고.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랜덤을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볼 거예요.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는데 첫 번째 거 이제 체크해 볼 거예요. 이거를 F 쪽에 대한 걸 계산해 볼 거예요. 자, 뭐뭐뭐를 알아야 돼요. X에 R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F 오메가 제곱 R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F 오메가 R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F R도 알아야 되겠죠. 세 개를 알아야 되겠죠. F 관련돼서. 그걸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ZHR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죠. 자, 여기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은 베리파이 그냥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요. 베리파이 자체적으로 ZHR이랑 그다음에 분모에 해당되는 사실 요거는 이거죠. 그냥 R에 H 빼기 M 빼기 1승이니까 계산할 수 있고 분모에 해당되는 R 빼기 오메가 N-2 R 빼기 오메가 N-2 이건 자기가 계산할 수 있고 상수니까 그 다음에 또 받는 게 G의 R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체크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식에 해당되는 F 오메가 제곱 R 빼기 F 오메가 R 빼기 FR이 이 앞에 있는 GHR 분모 이렇게 있는 거 곱하기 GR이랑 같은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홀드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FR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물어봤었죠. FR을 알고 그 다음에 BR은 그냥 베리파이 계산하면 되겠죠. 자기가 B는 2차식이니까 BX는 그 다음에 DR도 자기 계산하면 되겠죠. 3차식이니까 그 다음에 G'R은 받아와야 되겠죠. 받아오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를 하면 되겠죠. FR 빼기 BR이 DR 곱하기 G'R인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 뭔가 점화식꼴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되게 이피션트하게 체크할 수 있죠.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오메가 i랑 오메가 i 플러스 1, 오메가 i 플러스 1 요새 이런 거에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래도 점화식으로 예를 들어서 f의 오메가 i 플러스 1이 뭐 f의 오메가 i를 가지고 뭔가 함수를 적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메가 r이 g의 f의 그냥 r 이거랑 같은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점화식 꼴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인사이트죠. 그리고 점화식 꼴을 사용해서 플렁크에서 일반적인 서킷을 나타내는데 이 점화식 꼴을 이용해서 뭔가 이피션트하게 프루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렁크에서 사실 점화식 꼴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프루프 IOP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어리스마티제이션 이거를 보면 그 폴리노미얼을 사용해서 뭔가 뭐 굉장히 간단한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곱하기도 할 수도 있고 점화식으로 될 수 있고 뭐 좀 더 복잡한 것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뭔가 왼쪽에 식이 있고 이쪽은 Z, HX로 되어 있고 몫이 있고 이런 모양이었죠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얘를 던져주고 이쪽 앞에를 이거를 계산을 해서 홀드하는지 체크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앞쪽 값이 이게 뭐 제곱이라든지 3승 이런 거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fx를 뭐 n승한다, n번을 곱한다. 그럼 베리파이어가 fr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걸 n승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n승 더하기 이거에 뭐 n-1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g라고 하는 함수가 뭔가 이게 계산이 복잡하다. 그럼 베리파이어가 할 게 너무 많아져. 그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적용할 수 없는 거고, g가 간단한 거 뭐 제곱이라는 3승 이 정도면 괜찮은데, 즉 다른 얘기를 하면 왼쪽의 식이 지금 디그리를 봤더니 얘가 디그리가 d고 만약에 n이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g의 디그리는 얼마가 될까요? nd 빼기 뭐 h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는 n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 gx 쪽이 만약에 디그리가 굉장히 크면 왼쪽 것도 디그리가 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용을 합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화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잘 이해를 하면 다음에 이제 플렁크 이해할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플렁크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점화식이라는 건데, 그 부분을 폴리노미얼 사용해서 정리할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점화식도. 그렇죠? 식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 조건, 끝 조건, 그걸 다른 폴리노미얼은 또 나타낸다. 두 번 나타낸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플렁크를 분석하도록 할 거고, 시험은 플렁크를 배우고 나서 시험을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